국회의원이 자기가 공동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나중에 좀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, 네. 종종 있죠. 분명히 처음엔 찬성했는데 본회의 표결과서는 반대하거나 아니면 뭐 기권하거나 아예 안 나오기도 하고요.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네, 오늘 바로 그 현상, 이걸 이제 와플링이라고 부르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와플링이요? 네, 그 강신재, 박지영, 가상준 교수팀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어요. 제20대 국회,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죠. 그때 논쟁이 됐던 법안 188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. 하하, 188개나요? 꽤 많네요. 와플링, 그러니까 처음에 지지했던 입장을 뒤집는다, 뭐 이런 뜻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좀 더 정확히는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나중에 본회의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지는 거. 이걸 와플링이라고 하고요. 아하.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냥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기권하거나 아예 표결에 불참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 좀 애매하게 입장을 피하는 걸 전략적 와플링이라고 구분합니다. 전략적 와플링. 그냥 단순 변심은 아니라는 거네요. 뭔가 계산이 깔려 있다. 그렇죠. 뭐랄까, 간순히 마음이 박혔다기보다는 그 이면에 좀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럼 대개 어떤 의원들이 또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건지, 이번 분석 결과가 참 궁금해지는데요. 한국 정치의 어떤 면을 볼 수 있을까요? 네, 연구 결과를 보면요.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아요. 네. 우선 누가 더 와플링을 많이 할까? 이거잖아요. 그렇죠. 보통은 힘 있는 쪽이 더 그럴 것 같기도 한데. 근데 예상과는 좀 다르게 힘 있는 다수당 의원들보다는요. 오히려 소수당 의원들한테서 와플링이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. 소수당이요? 의외인데요? 네, 특히 법안 내용 자체에 반대하는 그런 와플링이 더 두드러졌어요. 이게 미국 연구 결과랑도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, 소수당이면 자기들 목소리 내려고 발의에 더 적극적일 것 같은데 왜 결과는 반대죠? 연구진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소수당 의원이 처음에 뭐 좋은 취지로 공동 발의에 참여했어요. 네. 근데 이게 입법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다수당 입김이 세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 법안 내용이 자기들 의도랑은 좀 다르게 혹은 불리하게 수정될 수가 있는 거죠. 아, 원래 생각했던 거랑 달라지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최종 표결 단계에서는 이건 내가 처음에 동의했던 그 법안이 아니야 하면서 반발하는 형태로 와플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. 일종의 항의 표시랄까요? 오,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이네요. 그럼 혹시 의원 개인의 신념, 이념 성향 이런 것도 영향을 주나요? 아, 물론입니다. 그게 이제 두 번째 핵심 발견인데요. 이념 성향이 강할수록요. 강할수록? 진보든 보수든요? 네, 진보든 보수든 그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가까운 의원일수록 모든 종류의 와플링, 그러니까 반대, 기권, 불참 이 모든 가능성이 다 높게 나타났어요. 잠깐만요. 이것도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. 아니, 신념이 강하면 자기 입장을 딱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왜 오히려 와플링을 더 한다는 거죠? 이게 겉으로 보기엔 좀 모순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 이념 성향이 강한 의원들은 보통 기존 질서를 바꾸려는 개혁적인 법안 발의에 더 적극적이거든요. 네,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바로 그 강한 신념 때문에 법안이 논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자기 원칙이랑 다르게 수정된다. 그러면 타협하기보다는 차라리 와플링을 통해서 난 이거 만족 못해.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거나 아예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거죠. 아, 타협보다는 원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결과적으로 와플링으로 나타나는군요. 네,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럼 국회 경험, 그 소위 선수 있잖아요. 다선 의원들, 경험 많은 분들은 좀 다른가요? 더 노련하게 상황을 이용한다거나? 이것도 결과는 좀 반대였어요. 이게 세 번째 발견인데 명확하게 반대하기보다는 기권이나 불참으로 이렇게 슬쩍 빠지는 거, 전략적 와플링이요. 네네. 이게 오히려 선수가 낮은,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초선이나 재선 의원들한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. 네. 경험 적은 의원들이 더 전략적이라고요?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? 연구진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. 아무래도 경험이 적은 의원들은 동료 의원들 부착이나 아니면 당의 권유 같은 걸로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많을 수 있거든요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근데 막상 그 법안이 좀 뜨거운 감자가 되거나 논쟁적인 상황에 딱 부딪히면
정면으로 반대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. 아, 그렇죠. 아무래도. 그러니까 기권이나 불참을 통해서 좀 정치적 부담이나 비판을 회피하려는 그런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아, 듣고 보니 이해가 가네요. 그럼 여당이냐 야당이냐, 또 그 당이 다수당이냐 소수당이냐, 이것도 중요하겠네요. 네 번째 발견이 바로 그겁니다. 특히 반대 와플링은요, 여당이면서 동시에 다수당일 때, 그때 소수 야당 의원들한테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어요. 아까 말씀하신 그 소수당의 반발 심리, 그게 극대화되는 환경이군요. 그렇죠.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. 반면에 그 전략적 와플링 있잖아요. 기권이나 불참. 네. 이건 또 여당이면서 다수당인 정당 소속의 초선 의원들한테서 일부 두드러졌어요. 이건 아까 말한 그 동료 부탁으로 발의했는데 논쟁은 좀 피하고 싶다. 이 시나리오랑 연결될 수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혹시 그럼 선거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당선됐는지, 뭐 득표율 차이, 이런 건 영향이 없었나요? 미국에서는 다음 선거 의식하는 게 중요하다던데요. 아, 그것도 흥미로운데요. 이번 연구에서 지난 선거 득표율 차이, 그러니까 선거 안정성이라고 하죠. 이게 와플링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오, 한국 정치의 또 다른 특징일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럼 주로 어떤 법안들에서 이런 와플링이 자주 보였나요?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? 네, 크게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. 우선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게 아니라 수정안이나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법안들이요. 아, 내용이 바뀐 거. 그렇죠. 처음 공동 발의했던 내용이랑 달라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표시일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그 데이터 3법 기억나시죠? 네네, 개인정보 관련해서 말 많았죠? 맞아요. 그런 것처럼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이 좀 첨예하게 충돌하는 법안, 그리고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처럼 정당 간에 막 대립이 격렬했던 법안들. 아,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수당 관련 법안처럼 좀 민감한 거 있잖아요. 여론이나 언론의 관심이 막 집중되는 법안. 이런 데서도 약간 회피성 와플링이 나타났습니다. 들어보니 정말 복합적이네요.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제20대 국회에서 와플링은 주로 소수당 의원이나 이념 성향이 강한 의원들한테서 자주 나타났고, 네, 특히 경험이 좀 적은 의원들은 논쟁적인 사안에서는 기권이나 불참 같은 전략적인 회피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. 이런 거군요. 맞습니다. 결국 법안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, 또 정당 간의 힘겨루기, 그리고 의원 개인이 느끼는 정치적 부담감,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겠죠. 그렇군요. 우리가 그냥 보는 국회의원 표결 버튼 하나에 사실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얽혀 있다는 거네요. 그렇죠. 그 의원의 소속 정당 입장, 개인의 신념, 동료 의원과의 관계, 또 당시의 정치적 상황까지 정말 많은 고려사항이 담겨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. 공동발의라는 이름표가 반드시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의미하진 않는다. 이 현실을 좀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정확합니다. 오늘 살펴본 이 연구에서는 앞으로 정당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 와플링 결정의 정당 차원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예측하던데요. 네,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. 공동발의라는 처음의 약속과 다른 길을 가는 이 와플링 현상, 그리고 그 배경에 점점 강해지는 정당의 입김, 이게 과연 앞으로 우리 국회의 토론이나 타협 문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글쎄요, 그게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.